다이어트 한약 먹고 겪는 부작용들, 제가 환자들 보면서 경험한 것들이 전부가 아닐 수가 있죠.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약인데 부작용이 없을 리가 있느냐 하는 댓글들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만큼 다이어트 한약이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과연 부작용이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요, 다이어트 한약 과연 효과는 있는지, 그리고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절대로 드시면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이어트 한약 복용 중에는 어떤 식습관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받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한의원 가서 처방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다이어트 한약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식욕 억제를 통해서 음식을 덜 먹게 해주고요. 그리고 기초대사량을 올림으로써 운동하지 않아도 운동하는 몸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살이 빠지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한약 선호도가 예전보다 좀 낮아진 지금에도 다이어트 한약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효과가 좋으니까 그렇죠. 제가 먼저 연구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서울 홍익병원 전문의팀에서 나온 연구입니다. 다이어트 방법 중 성공률 1위는 한약 복용이라고 해요. 이거 한의사들이 연구한 게 아니고요. 의사 전문의들이 분석한 겁니다. 자, 단식, 결식, 의사 처방약 복용, 건강기능식품 섭취, 원푸드 다이어트 다 체중 감량과 연관성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한약 복용이 성공률을 2.1배 정도 올리고 식이 조절은 1.4배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보다도요, 제가 다이어트 한약에 대해서 가장 좋게 생각하는 장점은 뭐냐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여태까지 진화를 해왔다는 거예요. 양약 같은 경우에 새로운 약이 나와서 이제 다이어트 시장은 끝났다, 비만은 이 약이 정복한다, 이런 기사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아주 어린 분들이 아니시라면 이런 기사 사실 예전에도 떠올려보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 항상 새로운 약이 나왔다가 예상치도 못한 부작용 때문에 이름도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일이 반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한방 쪽에서는 데이터를 축적해 오면서 부작용을 줄이는 쪽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약을 발전시켜 왔거든요. 다음 보여드릴 연구는요, 다이어트 양약으로 유명한 삭센다, 그리고 다이어트 한약 중에 예전에 쓰였던 마행감석탕을 비교 분석한 논문입니다. 주목하실 점은 마행감석탕을 현재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한약으로 쓰는 한의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요, 살이 잘 안 빠져요. 9세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발전되기 전에 9세대의 한약과 삭센다를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만의 8개 병원에서 다이어트 한약인 마행감석탕 701명, 그리고 삭센다 659명의 체중 감량 효과를 비교한 논문입니다. 180일차를 기준으로 한약 사용군이 삭센다 사용군에 비해서 체중이 더 유의하게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한약군은 체중이 4.57kg 정도 감소한 반면에 삭센다군은 2.3kg 정도밖에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체중이 감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약군의 추세선이 삭센다군의 추세선에 비해서 더 아래에 있어서 체중 감량 효과가 더 좋음을 알 수가 있고요. 치료 중에 발생한 부작용을 보면요, 고혈압에 있어서 삭센다군의 경우 18건에서 고혈압이 발생했고, 한약군에서는 1건에서 고혈압이 발생해서 한약군에서 유의하게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허혈성 심질환에 대해서 한약군에서는 허혈성 심질환의 사례가 없었으나 삭센다군에서는 2건에서 허혈성 심질환이 발생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효과성 측면에서 한약 투여군이 삭센다 투여군에 비해서 체중 감량 효과가 더 컸고요. 안정성 측면에서도 한약 투여군은 삭센다 투여군에 비해서 더 안전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럼 다이어트 한약은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을까요? 일단 다이어트 약의 목표가 뭘까요? 기초대사량을 증진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지만 식욕을 떨어뜨리는 거에 1차적 목표가 있습니다. 이 식욕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한번 있어요. 식욕은 뭔가 먹고 싶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종류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배가 고프다, 너무 허기지네, 꼬르륵거리면서 출출거린다, 이런 것을 위장식욕이라고 불러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위장식욕을 다 채우고 밥 다 먹고 배불러도 뭘 먹을 수 있죠? 디저트를 따로 먹을 수가 있죠. 단 게 계속 땡깁니다. 분명히 식욕은 1차적으로 해소가 됐는데도 단 게 땡기고 입이 심심한 이 식욕, 이걸 입에서 느끼는 식욕이라고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3번째,
우리가 배도 부르고 입도 안 심심한데 가끔 스트레스를 받으면 확 식욕이 땡길 때가 있습니다. 야식이 자극적인 게 땡기고요. 짜고 단 게 땡길 때가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뇌에서 느끼는 식욕이라고 분류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식욕은 세 가지, 위식욕, 입식욕, 뇌식욕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위식욕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나는 왜 이렇게 허기질까? 출출하다. 계속 배가 꼬르륵거리네. 흔히 말해서 대식가들이 많이 느끼는 식욕입니다. 한방에서 이것들을 제어하기 위한 약재로는 의인이라는 약재와 석고라는 약재가 있는데요. 의인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유명한 율무입니다. 이런 약재들을 주로 처방하게 되면 대식가형 식욕인 위장식욕이 잡힐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입식욕은요. 배는 부른데 입이 뭐가 군침이 난다. 단 게 생각이 나네. 입이 심심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고요. 간식형 식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재들이 있지만 한방에서는 주로 복령과 텍사라는 약재를 사용해서 이런 간식형 입식욕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뇌식욕인데요. 뇌식욕은 스트레스, 주로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극적인 게 먹고 싶다거나 매운 거 먹고 싶은 그런 식욕을 의미하고요. 이런 것들은 뇌에서 느끼는 식욕이어서 양방에서는 항정신성 약품을 주로 처방하는 편이고요. 한방에서는 마왕이라는 약재로 항정신성 약품 없이도 뇌식욕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 마왕이라는 약재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마왕에는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에페드린은 지방세포 수용체에 결합해서 세포 내 지방산 합성을 억제합니다. 에너지 대사 증가시키고 식욕도 억제하고요. 체지방 분해까지 유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운동 전에 마왕을 복용을 하고 먹으면 살이 더 쭉쭉 빠지면서 운동 능률까지 더 올라가는데요. 이것이 에너지 대사율을 올리고 지방 분해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동선수들의 경우에는 에페드린이 어느 정도 이상을 먹게 되면은 올림픽이나 이런 공식 경기에 출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운동 기능 자체를 향상하는 능력도 있는 약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마왕의 에페드린이라는 성분 때문에 우리 몸이 운동을 안 해도 운동을 하는 몸 상태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감신경 항진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작용은 대표적으로 예민한 분들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거나 잠에 들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변비가 생기거나 목이 말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원래 조금 자주 두근거리시는 분들, 그리고 혈압계 측정 시에 혈압 뒤에 있는 저희 심박수 있죠. 심박수가 100회 이상 평상시에 넘어가시는 분들은 다이어트 한약을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사실 마왕이 들어가지 않는 다이어트 한약도 요즘 나오고 있는 추세라 무조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건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마왕은 원래 호흡기 질환에 주로 쓰이는 약재거든요. 그런데 비만 치료에 좋다 보니까 그걸 응용해서 쓰게 된 케이스예요. 따라서 천식이나 비염이 있으신 분들이 다이어트 약을 겸해서 드시다 보면 의외로 비염이 같이 개선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험생 분들 중에 잠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신 분들은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받고 약간 커피같이 각성 효과를 받게 되면서 잠이 잘 오지 않고 집중이 잘 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교감신경 항진이라는 그런 양날의 검을 입체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능력 있는 한의사의 조건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의료법상 부작용이 없다고 하면 혼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나열한 부작용들 중에 변비 같은 경우 숙지왕이나 대왕 같은 약재들을 활용해서 거의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변비가 있는 다이어트 환자들이 다이어트 환을 먹고 변비가 개선되는 케이스가 더 많이 보일 정도로 많이 극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유명 프랜차이즈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한의원의 그런 다이어트 처방 구성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 이유는 유명도 하고 많이도 처방하셨을 텐데 다이어트 한약 초창기에 극도로 마왕을 때려놓은 환을 아직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양날의 검 얘기처럼 이렇게 되면 살은 굉장히 잘 빠지지만 부작용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꿀팁을 드리자면 처방 받으시는 환자분들도 혹시 다이어트 약을 받기 전에 에페드린 함량을 한번 볼 수 있으면 확인해 보시고 처방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한의원들 진짜 날고 기는 곳들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수년간,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다이어트 한약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살이 잘 빠지면 부작용이 좀 생기고
부작용을 없애자니 살이 좀 덜 빠지고 요 사이에 미묘한 간극을 굉장히 잘 조절해서 처방하시는 곳들이 많으니까요. 잘 처방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약 처방할 때 드리는 식단 어떻게 해야 될지 티칭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식단 티칭 같은 경우에는 각 한의원마다 원장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다를 테니까 자세한 것은 처방 받으시는 원장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밥, 빵, 밀가루 같은 탄수화물 줄이면 줄일수록 당연히 좋습니다. 반으로 줄여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처방드리는 환약 드시면 딱히 배가 고프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배가 고프지 않은데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잖아요.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그냥 숟가락 내려놓으시고 식사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가 평소 먹던 음식을 바꾸지 않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내가 살이 쪘는데 치킨 때문에 살이 찐 것 같네? 아니면 나는 김치찌개에 밥을 너무 좋아해서 살이 찐 것 같네? 하시는 그 식습관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을 평생 끊을 자신이 없으시면 감량할 때도 그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그걸 먹어서 내가 찐 건 분명한데 문제는 그걸 평생 동안 끊을 자신이 없다면 그걸 드시면서도 감량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치킨 먹는 사람이 과연 다 살찔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치킨도 안 살찌는 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을 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만 드셔라. 햄버거를 드셔도 반만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하루 많이 먹으면 다음날 또 조절하면 됩니다. 저희가 햄버거, 치킨을 매일 먹지는 않으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살이 좀 덜 빠질지언정 요요가 오지 않습니다. 사실 다이어트 하면서 가장 두려운 건 요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그 요요 현상이 오지 않게 만드는 건 습관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량의 반을 먹으면 배가 고프겠죠. 배가 고픈데 얼마 동안 배가 고플까요? 정답은 3일 동안 배가 고픕니다. 4일차가 되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배가 고프진 않네? 참을만 하네? 요 정도 수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3일 정도만 반을 먹는 거를 지켜주시면 위가 쪼그라든다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그 첫 3일을 사수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일을 그냥 반식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힘들기도 하지만 기초 대사량 자체가 감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의 도움을 받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슬림환이라는 약을 처방을 하고요. 이 슬림환을 드시면은 3일을 좀 편하게 지나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내가 식단을 정말 건강하게 바꾸고 싶다. 저는 닭가슴살 위주로 먹고 싶어요. 단호박 위주로 먹고 싶어요. 찬성합니다. 좋은 식습관이 당연히 건강으로 이끄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데요. 다만 하루에 2끼 이상 드시지 마세요. 하루에 1끼까지, 예를 들면 점심 1끼는 닭가슴살로 드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이유는 질립니다. 생각보다 금방 질려요. 평생 단호박, 닭가슴살, 고구마 보기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끼 정도만 건강식으로 드셔주시고요. 더 중요한 건 보통 우리가 3끼를 드실 때 1끼를 가볍게 먹자고 하면 저녁을 가볍게 먹는 게 좋다고 보통 많이들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녁을 항상 가볍게만 먹을 수는 없죠. 약속이 계속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약속이 많으신 분들은 아침을 가볍게 요거트 하나 아니면 두유 한 팩, 선식 하나 요 정도로 드시고 점심 저녁을 일반식으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한의원을 통해서 비대면 처방받는 다이어트 한약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